안녕하세요. 맥힐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7% 급등을 했습니다. 분식회계 논란 관련해서 자 고의성 입증이 아닐 듯이라는 이제 기사의 영향인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3월 달엔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 정선이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금감원 사이트에 가시면 3월 달에는 이제 정례회의가 정선이 같은 경우는 10일 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3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30일날 이제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정례회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의 어떤 이제 날짜를 정해서 한다 요런 흐름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기사도 이제 그렇게 났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정선이가 11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에 이제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일이 이제 선거날이니까 금요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 3사에 대해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의 어떤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요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만큼 좀 반등을 했다는 말은 이 기사, 이 재료에 대해서 향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어떤 베스트 시나리오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뭐 대심제로 진행하면 본래 좀 오래 걸리는데 삼성바이오로직 같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빨리 이제 3월 달 안에 끝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 이 고의성이냐 중과실이냐 가실에 따라서 이제 가정이 틀려지니까 결론의 어떤 정도 자체가 최소의 어떤 형태가 나올 때 이제 주가의 어떤 탄력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월 달에 이제 그 정선이 산하에 있는 감리위원회에서 감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최고 보고서를 전달받았는데 여기서도 결론을 못 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감리위원회 안에서도 의견들이 통일되지 못하고 분분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판매권을 뭐 넘겼던 것들을 이제 매출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지금 논의는 정례회의가 아니라 이제 별도의 임시회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임시회의도 4차례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금감원과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혐의를 놓고 굉장히 공방을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제 금감원이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크게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재고자산 평가 손실 2017년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할 때 2016년도에 이제 허주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평가 손실을 가소로 했다. 그래서 상장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데 이 부분은 거래소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적자 기업이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이제 금융위원회가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거래소가 이 부분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때문에 일부러 뭔가를 했다는 고의성 입증이 지금 어려운 상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한 증거가 좀 부족하고 의견들도 지금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정선이가 이 부분에서 분식회계 이제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하면 이제 중과실 아니면 가실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과실은 고의성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이제 내려지는 거고 이게 아니면 이제 가실로 이제 판정이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구조에 놓여져 있는 근원적인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달라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CM을 통해서 생산을 해주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개발 생산하고 헬스케어가 해외에다가 팔고 이제 국내에서는 제약이 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이제 개발비 어떤 분담을 하기 위해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받아줘야 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팔리지 않으면 헬스케어가 이 부분을 이제 부담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장하기 전에도 헬스케어 어떤 재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 논란이 있었는데 2016년, 17년 이때는 이제 그 판매가 유럽에서 이제 2015년도 잘 팔리니까 재고가 이제 일정하게 주니까 이제 괜찮았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쪽의 어떤 판매가 부진한데 이제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로 물량이 넘어간 부분이 재고로 이제 누적되니까 2018년도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왔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보통의 어떤 일반 기업 같으면 이렇게 재고가 쌓이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을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팔릴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반제품 형태로 이제 반영하면서 손실폭을 좀 이제 재고보다는 이제 낮게 평가가 되면서 갱신을 하면서 이제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어떤 의약품의 재고 자산을 그때마다 평가를 하고 다시 나가게 되면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부분하고 이거는 해외에서 이제 팔리는 물건이기 때문에 갱신을 하면 계속 팔 수 있다, 이거는 뭐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 했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요런 어떤 셀트리온 간의 어떤 논쟁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답이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금감원도 이 유통기한 어떤 연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약처에 뭐 확인도 받았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입증할 만한 답변을 이제 못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답을 못 냈다는 게 지금 이제 답이죠. 그러면 사실 이제 제재의 어떤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오늘 이제 반등의 흐름이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셀트리온이 이제 상장 이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 이후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제 거버넌스와 이런 어떤 분식회계 논란 자체의 어떤 근원적인 부분들이 이번 이제 정선이 어떤 결론으로 타격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주가 리레이팅에도 이 밸류에이션 어떤 부담이 없는 지금 현재가에서는 좀 이제 탄력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뭐 결론 임박, 빠르면 좋다, 그리고 이제 고의성이 아니면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정선이 산하의 감리위원회에서도 많이 힘들었고, 정선이도 이게 사안인 만큼 시가총액도 뭐 작은 게 아니고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던 부분이고 쉽게 또 마무리를 내지를 못했던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회의도 지금 밀려 있는 상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의 작년 3분기 말 재고가 2조가 넘죠. 자본 총계가 2조인데, 그래서 뭐 매출액단 대비해서 재고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어떻게 평가되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의 어떤 인트릭 밸류, 본질적인 가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어떤 손상 여부를 일부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부풀렸다, 이거는 이제 금감원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뭐 회계 법인에다가 문의도 해보는데 참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이게 의견들이 다 갈립니다. 이게 뭐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내느냐가 중요한데, 셀트리온의 어떤 입장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쭉 이제 회계법인을 통해서 감사보고서에 계속 적정을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론을 내에 따라서 향후의 어떤 중거 어떤 기준이라든지 판단할 때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이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겠죠. 쉽게 좀 내리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판매권 관련되는 부분 요것도 있죠. 당시 이제 셀트리온이 2분기 뭐 영업이익이 152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이 매출이 없었다면, 판권 매출이 없었다면 영업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게 이제 판매권을 회수하고 요걸 이제 매출로 기록해가지고 분식 회계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요 부분도 이제 뭐 의약품을 유통하는 회사가 판권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영업 활동으로 속한다, 이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도 여러 군데가 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논란은 되지만 고의성하고는 지금 이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왔는데요. 자, 최종적인 부분들은 이제 정선이가 개최되고 어떻게 이제 판단해 주냐 됩니다만, 오늘 요런 어떤 기사가 나왔던 어떤 분위기만 가지고도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일단 양봉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윗꼬리만 좀 살짝 나왔습니다만 5억자까지 이제 이 흐름을 좀 지속시켜 나갔다. 그래서 한 17만원대를 이어갔고, 시간에는 조금 이제 한 500원 정도 빠져 있는데
개인들은 매도했고 기관들은 매수했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어제보다 줄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추세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이 평형했던 볼린저 밴드 좁아져 있던 이 부분들을 일단 뚫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있고 21일 평선도 확실하게 좀 뚫었고, 그 다음에 단기로 지금 파라볼릭자도 지금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서 바뀌었죠. 셀트리온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약은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많이 터져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작년 이제 5월달 이후부터 끊임없이 사실은 이제 추세를 돌릴 만한 어떤 시점에서 한 번도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흐름들을 작년 5월 이후에 올라가려면 바로 꺾이고 재료가 나와도 꺾이고 계속 꺾였는데요. 작년 11월 달 이후에는 사실 이제 이 정선이 리스크가 나오면서 한 25만원권에서 한 15만원까지 거의 10만원이니까 거의 한 40%또 단기 좀 몇 달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0만원권까지 어떤 반등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나와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 그 흐름들을 얼마나 이제 속도를 내면서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어떤 정선이 어떤 결정도 보셔야 됩니다만, 수급의 개선이 좀 어떻게 나오고, 이번에 이제 이 흐름을 나왔던 부분들을 작년 말에 이 흐름에서 바로 또 내려갔던 이 흐름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해 주느냐. 요게 이제 셀트리온 어떤 중기 어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3월 달에 이 흐름을 아주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반적으로는 한 20만원권에서 한 25만원대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느냐가 이제 장기적으로 향후에 이제 중요하겠죠. 그 지점에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라인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20만원, 25만원을 어느 시점에서 이제 회복해 주느냐가 이게 가장 올해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